방금 소개받은 미소가 멋진 남자 황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냥 앉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되게 끌리니까 앉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신 분하고 잘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시를 하나 준비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를 막 서칭하는데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시인 중에 한 분이 나태주 시인이시더라고요. 이분이 12월의 시라는 멋진 시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나태주 시인의 이 시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만한 시가 없어요. 가장 짧으면서도 그냥 인사이트가 확 오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를 가지고 옆에 앉아 계신 분하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이제 편의상 짝꿍으로 하겠습니다. 짝꿍 괜찮으시죠? 네, 짝꿍. 짝꿍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세요? 아니면 척 봐도 멋있고 예쁘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있다가 척 봐도 멋있다 혹은 척 봐도 예쁘시네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까? 대충 봐도 사랑스럽습니까? 네, 잠깐 봐도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잠깐 봐도 사랑스럽다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은 이럴 때 반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척 봐도 예쁘다. 잠깐 봐도 그렇습니다. 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진짜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사진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오. 이 정도 반응은 안 되는데. 한 10년 정도 울고먹고 있습니다. 네.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잘 찍혔죠? 네, 잘 찍혔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50을 넘어가면서 나이를 잃었어요. 잊었어. 그래서 제가 몇 살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머리도 좀 세워보고 이렇게 제가 발악을 하고 있는데 50은 넘었습니다. 네. 오늘 저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요.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뛰어난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참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이제 우리가 코치로 입문해서 이제 코칭을 배우는데 코칭의 기술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것의 근원이 어딘가 봤더니 ICF에서 제공하는 11가지 코칭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코칭 폼마다 그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가르치는 데도 있고요. 그냥 코칭의 기술로 가르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거는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요. ICF에서 제시하는 전문 코치라면 이러한 11가지 역량을 가지고 코칭에 임해야 한다, 코치 활동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문 코치들을 훈련하면서 가르쳐 보니까 11가지 코칭 역량이 되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코칭 장면에서 적용할 때는 더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고 정리한 11가지 역량이지 이게 정답이나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제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황현호 소장이 정리한 11가지 역량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들으면서 오해하지 맙시다. 해보세요. 시작.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가지 이 오늘의 목표는, 제가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전문 코치로서 11가지 역량이 뭔가 11가지를 분명하게 우리 장기 기억 장치에 확 집어넣고요. 언제라도 필요하면 11가지 역량에 몇 번 하면은 여러분이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예요. 90분 만에.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해보시자고요. 네. 네. 그리고 대표적인 코칭 역량 3가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실습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11가지 역량에 대한 이해인데요. 자, 우선 짝꿍하고 11가지 역량 중에서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 아니에요? KSC랑 KPC 실기시험 볼 때 심사위원분들께서 늘 물어보던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생각하시고, 자, 11가지 역량 중에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대답.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하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애쓰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볼게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미뤄요. 사실 이제 이 11가지 역량은 크게 이렇게 4가지 그룹핑이 돼 있어요. 비슷비슷한 역량 길이를 그룹화해가지고 4가지 이렇게 큰 뼈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저 통로에 있는 분들이 1번을 하시고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안쪽에 있는 분들이 2번을 해서 교차로 4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서로 얼굴 보시고. 자, 시작. 1번, 2번, 3번. 네, 이야. 좋아요. 네네네. 됐습니다. 네. 지금 막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기록하면 좋긴 좋아요. 나중에 보면은 기억이 나니까. 근데 이 코칭은 제가 보니까 몸이 기억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몸이.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의 몸에다가 기억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마시고, 이 자료는 제가 이제 강의 끝나면 협회 그 강의 이 자료 올리는 데다가 다 올려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매 강사들이 다 올려주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니까 지금은 한번 몸으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기억이라고 하냐면 의미 지식이라고 그래요. 서술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이 장기 기억 장치로 들어가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 근데 잠을 자고 나서 반복을 해야 돼요. 4일에서 7일 정도를. 예. 자고 나서 이튿날 한 번 더 봐주고, 자고 나서 이튿날 한 번 더 봐주고, 이런 식으로 4일 내지 7일 정도를 계속 봐주잖아요. 그럼 우리 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보는 우리 주인님한테 되게 괜찮은 정보인가 봐, 중요한 정보인가 봐 해서 이거를 장기 기억 장치로 딱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7일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90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거를 여러분의 장기 기억 장치로 딱 넣게 하는 게 이제 제 임무예요. 우리 뇌는 뭘 좋아하냐면 상징을 좋아하더라고요. 상징. 그리고 굉장히 엉뚱한 걸 좋아해요. 우리 뇌는. 그래서 이런 기억을 엉뚱한 거하고 결합시켜가지고 딱 뇌에다 입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장기 기억 장치로 딱 가요. 이 어떤 지식이 장기 기억 장치로 딱 갔다는 것은 뭘로 증명할 수 있죠? 내가 필요할 때, 그렇죠, 인출이 되면은 장기 기억 장치로 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는 뭘 가지고 하냐면, 이게 무슨 그림이죠? 고인돌 그림입니다. 이 고인돌 그림을 활용하면은 11가지 역량을 아주 빠르고 쉽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그 고인돌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강화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이제 강화도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2000년도에 강화도 그 일대에 있는 그 고인돌 그쪽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고인돌은 이렇게 생긴 건 제가 못 봤어요. 이게 아래가 2개가 있고요, 위에가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 있거나, 위에만 땅에 이렇게 얹혀 있거나, 이런 종류의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든 이거든 이러한 육중한 이 위에 올라간 게 2톤 정도 되는 무게래요.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올렸겠어요? 저렇게. 이거 작업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제가 봤더니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박물관이 있어요. 고인돌 박물관. 거기에 보면 이거를 어떻게 작업했냐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먼저 여기 땅을 깊이 파는 거예요. 이걸 기초공사라고 해요. 그죠? 네. 깊이 파고요. 얘를 여기다 통나무를 쭉 놓고요. 이렇게 끌어와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당기고 이쪽 사람이 당기면서 수평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붉은 돌과 자갈돌을 넣고 흙으로 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애는 어떻게 올렸을까요? 여기에 완만하게 흙을 채워요. 다. 그리고 약간 깔끔한 지지만 여기다가 통나무를 깔고요. 얘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 올라가요. 그래서 수평을 잡은 다음에 흙을 다 파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듯하죠? 네. 실제 그렇게 했어요. 실제. 네. 자, 그러면 코칭의 기술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코칭의 기술은 뭐 할 때 써요? 코칭할 때 쓰는 거잖아요. 코칭은 누구하고 누가 해요? 코치와 고객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코치와 고객이 코칭을 하는데도 먼저 기초공사가 있어요. 기초공사. 이거를 일컬어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코칭의 기초 세우기. 코칭도 코칭의 기초공사가 필요하다는 거. 네. 이해되시죠? 네. 이게 뭔지는 이제 이따가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칭의 기초 세우기. 이 그림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요, 이쪽 사람들 보세요. 이쪽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손에 손 잡고 있죠. 자, 이 일을 하려면 서로 손에 손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관계 만들기라고 할 수 있어요. 코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객과 코치가 코칭의 관계 만들기를 해야 돼요. 자, 코칭에서는 무슨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까? 코칭 관계 만들기를 해야 돼요. 근데 코치 혼자 합니까?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 만들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존말로 할 때 따라하세요. 네. 이거를 우리가 학습에서 리허설이라고 해요. 리허설. 네. 하위 발성. 그냥 가만히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입으로 한번 발성을 할 때, 리허설을 할 때 뇌로 장기 기억 장치로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 만들기. 그럴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이 손은
겉으로 드러난 뇌예요, 뇌. 손이 뭐라고요? 아직도 안 따라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저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지금. 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뇌는 뭐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손은 겉으로 드러난 뇌라고요. 네, 헷갈리시잖아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손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코칭의 기초 세우기.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 만들기. 자, 이쪽은요. 이쪽은 이거예요. 이쪽 사람들 보세요. 4명이 있는데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그렇습니다. 3명은 이쪽을 보고 있는데 1명이 반대쪽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일을 할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밀어 하는데 땡기고 있고요. 땡겨 하는데 밀고 있으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코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치가요, 아 하면 고객도 아라고 알아듣고요. 고객이 어 하면 코치도 어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를 일컬어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효과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한번 더 또 하이 발성을 해봐요. 자, 코칭의 기초 세우기.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 만들기.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그러면 이제 큰 4가지 뼈대 중에서 몇 가지를 했습니까? 3가지 했어요. 나머지 하나는 이 위에요. 여기 위에. 자, 이 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크고 작은 두 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쪽은 무시하고 이쪽 사람들만 보자고요. 자, 일단 이 사람들은 누굴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도자들이겠죠. 이 당시는 부족 사회니까 아마 부족의 장이거나 그 다음 서열이겠죠. 그죠? 이 신성한 묘인데 아무나 올라가겠어요? 그죠?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부족장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부족장, 이 사람을 우리가 부부족장, 이렇게 본다면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지 내 생각은 아마 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네요 하고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무슨 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쭤보세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코치님. 네, 이효재 코치님. 저도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자, 이분이 지금 뭔가를 가리키면서 이 부부족장이지. 아마 아버지고 아들이라고 보죠. 그러면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고생한 보람이 있지. 멀리 올라오니까 멀리 잘 보이지.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그래요. 아마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봤어요. 여보세요. 이분이 부족장으로서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제 곧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자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들아, 지난 몇 개월에 걸쳐서 우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우리 니네 할아버지의 이 묘를 이렇게 성황리에 잘 공사를 마쳤다. 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니?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자기 할아버지 묘도 아니고, 그죠? 남의 묘인데, 그죠? 아무리 부족장이지만 남의 묘인데 이거를 서로 이렇게 발벗고 하려고 하는 데는 어떻게 저들을 단합시키고 동기부여 시켜야 하는가 라고 하는 우리 이 리더들의 그러한 동기부여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들아, 정말 대단하구나. 자, 그러면 너의 그런 깨달음과 통찰을 토대로 자 봐라. 저 앞에 저 강물 보이지? 거기까지가 아버지가 다스릴 때의 영토다. 만약에 네가 내 대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가 된다면, 지도자가 된다면 너는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싶니? 즉 어디까지 성장하고 싶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맞죠?
네, 여러분 생각과 저 생각이 비슷하네요. 아, 그래서 코칭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따라해보세요. 배움과 성과 촉진하기. 그래서 여러분 코칭 마무리할 때 그런 질문 안 하세요? 고객님, 저랑 한 50분 정도 대화하셨는데요. 어떤 유익이 있으셨어요? 그 얘기는 뭘 배우셨어요?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뭘 얻으셨어요? 이런 거 묻잖아요. 그걸 토대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어떤 성장을, 그것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이런 얘기 안 나누세요?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배움과 성과 촉진하기. 그럼 이제 네 가지를 다 했어요. 자, 이 고인돌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서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작. 코칭의 기초 세우기. 기초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 만들기. 관계도 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이것까지 다 잘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시작. 배움과 성과 촉진하기. 여러분 천재 아니세요? 그러면 이제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11가지 역량의 큰 4가지 뼈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 분이 이렇게 여쭈세요. 그러면 한 분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1가지 역량의 큰 4가지 뼈대는요, 비슷비슷한 역량끼리 그룹핑을 했는데요. 첫째는 코칭의 기초 세우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4가지를 설명해 보는 거예요. 교대로. 자,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자, 먼저 질문하세요. 자, 서로를 위해서 박수. 자, 저는 이렇게 확인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우리 소혜준 코치님 제일 젊고 머리가 아직 샤프해요. 그래서 아마 장기기억장치로 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지 마시고, 전문 코치가 갖춰야 할 역량에는 11가지가 있잖아요. 그 4가지 뼈대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코칭의 기초를 세우고,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 잘 만들고, 효과적인 대화를 하고, 배움과 이제 성과를 촉진하는 게 4가지입니다. 우와, 박수! 저는 소혜준 코치에게 물었지만 여러분 서로 이렇게 물으니까 옆에 있는 짝꿍이 다 그대로 대답하시던가요? 네. 와,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 11가지 역량이 이 4가지 뼈대 위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국민체조라는 걸 했어요. 지금도 가끔 동영상이나 이런 데 나와요. 거기 보면 체조할 때 어떻게 해요? 구령 붙이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해요. 둘, 둘, 셋, 넷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여기에 3개, 여기에 4개. 둘, 둘, 셋, 넷. 해보세요. 시작. 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11가지예요. 이해되시죠? 이 그림을 딱 생각하면서 둘, 둘, 셋, 넷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코칭의 기초 세우기에 몇 가지 역량이 있어요? 2가지 역량이 있어요. 자,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첫째, 코칭의 기초 세우기에는 따라해보세요. 윤리기준과 전문가적 표준 제시하기. 윤리기준과 전문가적 표준 제시하기. 자, 모든 전문가 집단들은요, 자기들만의 윤리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변호사들도 변호사의 윤리가 있고요. 간호사들도 간호사의 윤리가 있듯이 우리 전문 코치들도 전문 코치로서의 윤리가 있어요. 그 윤리 중에 가장 중요한 윤리가 여러분 뭡니까? 비밀 보장이죠. 비밀 보장. 맞습니까? 네. 코치가 고객과의 코칭을 위해서
계약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종료할 때까지 많은 고객의 개인정보와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코치로서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역량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역량은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뭐죠? 지식, 기술, 태도. 그렇죠. 와, 역시 우리 코치님들 대단하세요.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내가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일단 나르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제로 코칭 현장에서 장면에서 쓸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급기야 그것이 이제 내 삶의 완전한 태도가 될 때 이 역량은 내 것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것처럼 비밀 보장에 대한 것은 완전히 태도까지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코칭 시연할 때 1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코칭 시연을 할 때 맨 먼저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공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네, 지금부터 저랑 나누는 대화는 한국코치협회 윤리 규정에 의해서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비밀 보장할 것을 약속하잖아요. 그것을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일회적인 코칭이든 여러 세션을 하는 코칭이든 초반에 한 번쯤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코칭 계약기 끝나고 나서라도 그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역량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문가적 표준을 제시한다는 건 뭘까요? 자, 우리는 상담 전문가입니까? 컨설팅 전문가입니까? 코칭 전문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코칭 전문가로서 내가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서비스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코치님, 맨날 저한테 질문만 하시고 저는 다 하라고 그러고, 아니, 나는 우리 코치님이 이력을 쭉 보니까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에 이렇게 제안도 많이 해보시고, 아, 이런 경력이 있으셔서 제가 이번에 새로운 제안 하나 하는데 도움 좀 받을까 해서 이 코치 하자고 그랬는데, 아, 맨날 저한테 질문하고 답을 안 주시고, 아, 그럼 나 이런 거 안 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순간에라도 고객이 원하는 컨설팅과 코칭, 내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코칭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그죠? 코치로서의 첫 번째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코칭을 시작할 때 계약서상에, 서명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상에, 구두로 계약을 한다면 구두로라도 그것을 공지할 수 있는, 그리고 고객이 물어오거나 중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라도 설명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 코치로서의 첫 번째 역량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칭을 처음 배울 때 상담과 코칭이 어떻게 다르는지, 컨설팅과 코칭이 어떻게 다르는지, 티칭과 코칭이 어떻게 다르는지를, 이런 것들을 공부했어요. 왜? 그게 첫 번째 코치로서의 역량이기 때문에 공부했던 거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윤리기준과 전문가적 표준 제시하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지식적으로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코칭 동의서 만들기. 코칭 동의서 만들기. 아, 코칭 동의서 만들기. 영어 표현으로는 establishing the agreement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협의하는 거예요. 근데 코칭 계약에서만이 아니고요. 모든 코칭 세션 동안에 코칭이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고객과 코치가 협의할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칭을 해보셨다면 이렇게 아마 누가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전화해가지고 저기 누구한테 소개받고 전화드렸는데요. 무슨 코칭 하신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코칭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다 뭔데요? 얘기해보세요. 코칭을 한 번 하면 몇 시간 정도 해야 돼요? 아, 예. 보통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시간 갖고 돼요? 2시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고객과 코치의 의견이 다르죠? 이럴 때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네, 또
그게 이제 어떻게든 협의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코칭비가 그러면 세션이 얼마예요? 아, 예, 저는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시간 하는데 15만이나 해요? 저는 5만 원 정도 하면 하겠는데. 이제 갭이 있어, 갭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할인해 줄 수 있는 역량 하에서 고객에게, 그죠? 이렇게 뭔가 조율을 하잖아요, 조율. 이런 모든 조율. 또 그러면 만나서 해야 돼요,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고객님. 저는요 100% 전화로만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칭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얼굴 보지 않고 무슨 대화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회기는 만나서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세션은 전화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세 번째 세션부터는 어떻게 할지 우리 결정해보면 어떨까요? 단 전화로 할 때와 만나서 할 때 아까 가격은 전화로 할 때 제시된 가격이었습니다. 네. 이러면서 조율하는 거, 조율. 이게 코칭 동의서 만들기 역량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누고 싶으세요? 이렇게 주제를 선정할 때부터 모든 동의해야 돼, 협의돼야 될 어떤 상황이 오면 코치에게만 유리하지도 않고 고객에게만 유리하지도 않은 호혜평등한 관계로 서로 만족할 만한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역량, 이게 두 번째 역량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대부분 이 두 가지의 역량은 서류상으로 끝나요. 서류상으로. 어쩌면 전화로 거의 하고요. 마무리는 서류상에 이제 전화 내용을 토대로 서류로 쭉 여러분이 적으셔서 고객에게 보내고, 고객은 그걸 읽어보고, 내가 지금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나 상담이 아니고 코칭이라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들었다, 이해했다, 그러면 사인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역량은 코칭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서류상으로 끝나는 역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윤리 기준이나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차이를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여러분이 발휘해야 될 역량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코칭의 기초 세우기 두 가지 역량을 여러분이 이해되고 정리된 대로 간단하게, 강의하지 마시고요, 이해되고 정리된 대로 간단하게 옆 사람한테 소개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 자,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네, 이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기신 분. 자, 이기신 분이 형님이에요. 형님. 형님이 코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먼저 질문을 하세요. 자, 이 첫 번째 코칭의 기초 세우기 두 가지 역량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질문해 보세요. 시작. 자, 서로를 위해서 박수. 박수, 박수. 내 형님이, 내 아버님이 뭘 길게 장황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직 정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딱 되신 분들은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 코칭의 기초 세우기 두 가지 역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식적으로, 의미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둘이니까요. 이제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 만들기에도 몇 가지 역량이 있겠어요? 두 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역량을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뢰와 친밀감 조성하기. 신뢰와 친밀감 조성하기. 네. 여러분, 코칭을 받아보시면은요, 어떤 코치는
오, 만날 때부터 신뢰가 쫙 가요. 아, 벌써 외부적으로 막 이렇게 한국 코치협회 무슨 인증 코치 막 해가지고 자격증도 막 붙여놓고 그다음에 옷 입은 것도 쫙 전문가처럼 입으시고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이렇게 전문가답게 하시는데 친해지지가 않아. 두 번째 세션, 세 번째 세션, 네 번째 세션 계속 하는데 당신은 늘 코치, 나는 늘 고객. 친해지지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친해졌어. 우와, 너무 친해졌어. 근데 믿음이 안 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코치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뭐든 믿음이 안 가. 이러면 이 역량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역량은 뭐예요? 신뢰도 가고, 즉 믿음도 가고, 친해질 수도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코치로서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 이해는 확 됐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고객에게 내가 신뢰를 주고 그리고 친밀해지느냐. 인티머시. 이렇게 남 같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고 이렇게 호혜평등한 파트너십의 그런 친밀감이 어떻게 해야 생기느냐. 이런 것들은요, 뭘로 정해서 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코칭을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할 때 신뢰가 가는구나, 이렇게 할 때 친밀감이 생기는구나를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나 11가지 역량에서는 하위로 뭐 예를 들면 4개 야지에서 7가지, 어떤 것은 많게는 한 10가지 정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역량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접목하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접목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접목하는 이게 잘 안 돼요. 해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을 해가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 코칭이 발전하려면 앞으로 우리 코칭이 또 수출도 돼야 되잖아요. ICF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코치협회가 이런 역량들을 나름대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